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2일의 새벽 인력시장. 동이 트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느껴지는 후텁지근함에 물부터 챙깁니다. 양천구 인력시장에 나온 노동자들은 새벽 인력시장 쉼터에서 하루를 버틸 부를 마련합니다. 더운 데서 일을 하시니까 여기 몇 병씩도 가져가시고 또 여기 아이스박스도 조그마한 거 준비해서 가져가. 얼음도 내가 남으니까 얼음도 가져가게끔 해주고. 홍도는 아주 좋습니다. 오전부터 쏟아지는 맹렬한 햇볕 아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에 노출되는 야외 노동자들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온열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휴식 알림이 스티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변하며 위험 여부를 알려줍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지 3분 만에 주의를 알리는 노란색으로 바뀌고 4분째가 되자 경계를 나타내는 주황색이 선명히 나타납니다. 양천구는 공원이나 도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 알림이 스티커를 배부하고 더울 때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뜨거워진 도로 위를 연신 오가던 배달 노동자들이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숨을 돌립니다. 얼음물을 하나 꺼내고 시원한 커피로 목을 죽이며 더위를 식힙니다. 강남구는 지난 7월 20일 폭염 속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얼음물과 팔토시, 양산 등을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배달이 계속 연이어서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너무 덥고 이제 많이 지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생수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은 중간에 잠시라도 이제 지나칠 때 물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이제 더위에도 도움이 되고. 절절 끓는 도로의 열기를 측정해보니 온통 붉은색 투성입니다. 중앙선에 설치된 표시석에서 물이 분사되자 도로 온도는 처음보다 10도 안팎으로 떨어집니다. 지하철역에서 버려지는 지하수를 모아 도로에 물을 뿌리는 쿨링로드 시스템인데 서울시는 시청역 등 13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공원으로 나온 시민들이 연신 부채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랑구에선 야외에서도 에어컨이 부럽지 않은 냉방 시설을 즐길 수 있는데요. 길가에 뿌려지는 시원한 물 한 개에 가던 길을 멈추고 땀을 식혀봅니다. 산책로 앞에 마련된 생수냉장고는 산책을 가기 전이나 돌아온 뒤 찾는 주민들의 옹달샘입니다. 굽이굽이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속 아래 숨겨진 동네 명소가 나옵니다. 바위를 타고 내려온 계곡물이 모여 만들어진 천연 수영장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몸을 담그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여기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엄청 춥던데요. 엄청 시원해요. 수영장은 실외에 있는데도 물이 차갑진 않고 좀 따뜻했는데 계곡은 실외에 있어도 좀 시원하고 좋아요.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더위를 날리기 위해 오늘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TBS 김호정입니다. 네, 동네 가까이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계곡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자치구의 폭염 대책들 영상으로 살펴봤는데요. 또 소개할 만한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폭염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더위 안전 숙소라고 하죠.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폭염기간 호텔이나 유스 호스텔 등 숙박 시설을 하루 동안 이용하도록 쉴 곳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영등포구를 비롯해서 강동구, 성동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 중구는 올해부터 안전숙소 외에 호캉스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호텔 숙박과 아쿠아리움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그 한부모 가정 15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2023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소액으로 모금이 된 성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 특별한 체험을 해주고 싶은데 어디가 조금 적절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 호텔 리조트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큰 할인으로 좀 호텔이나 그런 아쿠아 플라넷 체험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영상에서 또 소개된 쿨링 포구 시스템이나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죠. 횡단보도 옆에 그늘막이라든지 은행과 주민센터를 개방한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자치구마다 물놀이 공원이나 야외 수영장을 개장해서 요즘엔 가까운 곳에서 쉽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지자체들이 다양한 폭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여름 겪으면서요, 기후위기가 진짜 무서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것들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 환자나 사망자가 역대급 폭염이었던 2018년 이후의 최대치라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온열 질환자가 급증한 지난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2주간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326명에 달합니다. 네. 지난해 5월부터 8월 초까지 1,335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는데 지난 2주 동안 약 석 달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으로는 일사병이라 불리는 열탈진이란 증상이 있고요. 네. 열탈진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열사병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열탈진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 뜨거운 데서 많이 일하시다 보면 그냥 지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시원한 곳에서 수분만 보충하셔도 회복이 잘 되시거든요. 그때는 이온 음료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소금 성분이 좀 이제 포함된 거죠.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보충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열사병은 좀 다르거든요. 체온 중추를 담당하는 게 뇌 쪽에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36.5도를 훨씬 넘어서 마치 고열이 있는 것처럼 뭐 40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올리셔가지고 저희가 빨리 그 체온을 낮추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지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체온이 높지 않은데 뜨거운 곳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쓰러지는 열시신 증상이 있습니다. 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안정을 취하며 다리를 조금 들어주면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면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트륨 성분의 음료를 보충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올여름 냉방장치가 없는 경기도 한 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2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김호정 기자, 폭염에 야외 공간 물론 취약하겠지만 실내 공간도 뭐 괜찮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이런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리기도 하지만 실내에서 밀폐되고 더운 공간에 오래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네.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에어컨 사용을 아무래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냉방기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에너지 취약계층, 야외 근로자에게 더 가혹한 계절입니다. 폭염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고민인 건 해외 도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로나 지붕 소재에 햇빛이 반사되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늘을 많이 만들고 또 녹지축과 바람길까지 고려하는 등 도시계획 단계부터 폭염을 고려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서둘러 도입하고 또 더 많은 아이디어로 대응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밀착 취재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호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